네, 반갑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아까 낮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서 끝났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막판에 조금 반등을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2시 넘어서면서부터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줬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3.4%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서 1.8%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힘을 많이 써준 게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이닉스가 무려 6.5% 상승을 합니다. 자, HBM과 관련된 특별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하이닉스에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또 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대형주들은 일단 투심이 좀 회복이 되면서 강하게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대형주들이 아주 뻥뻥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와주면서 마지막까지 금융투자는 매수를 또 확장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한테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추가 상승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 체크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하게 부담을 가지거나 그런 상황은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차트상에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고점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마지막에 빵 치고 올라갔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자, 아침에 올라갔다가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보이다가요. 네, 살짝 밀렸지만 요거는 이제 2시 반부터 좀 상승세로 전환이 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다른 경우긴 한데, 자, 요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춘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나오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여기가 이제 2시 넘어서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요걸 막판에 회복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그냥 아침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워낙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반대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연말 랠리가 시작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저항대 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62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넘어서게 됐을 경우에 766포인트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2000포인트 가면은 우리 코스피는 한 4500? 5000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등을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빨간불 들어왔죠. 코스닥 쪽에 많이 들어간 게 살짝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기관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5천억 넘게 오늘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쭉 유지가 됐고요. 금융투자가 쭉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살려줬습니다. 연기금도 1000억원 넘게 매수 들어왔고요. 자, 연말 랠리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금투세에 대한 폐지는 작년이었죠. 작년 11월에 이제 공매도의 금지 연장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비슷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더 열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쪽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아주 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네, 내일 올라가면 되죠. 내일 올라가면 아직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으로서 이제 6만원 시점부터는 매수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거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대신에 오늘 하이닉스가 미쳐가지고요. 많이 올라갔죠. HBM4에 대한 부분들인데 진순왕이 SK한테 내년 초에 HBM4를 납품할 수 없겠느냐. SK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왜 안 되겠습니까요? 이렇게 했단 얘기죠.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를
네, 내년도 하반기에 양산에서 납품할 것으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이닉스가 먼저 또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또 애매해지죠. 물론 이거는 그 다이라는 부분이 이게 뭐 제조 방식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더 우위에 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만 TSMC랑 붙어가지고 그냥 가버리게 돼버리면 또 약간 또 소외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물량이 좀 빠지고 네,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차전지 쪽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 오늘 뭐 대부분 다 올랐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랐고 현대차도 올랐고 셀트리온, 기아 다 올랐는데 은행주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배당주들이 약간 좀 약세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뭐 보합이거나 이 정도면 마무리됐을 텐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죠? 안정적, 그 다음에 고배당 이런 건데 사실 은행주들은 지금 고배당도 아닌데다가 안정적인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금수세 폐지가 되면서 불안정한 요소가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 매수를 일단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됐을 거죠. 판단되고 오늘 은행주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올랐죠. 네, 대부분 다 올랐고 네, 지금 은행주 쪽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산주 좀 떨어졌네요. 방산주 조금 떨어지고 은행주들은 그냥 보합 네, 이런 정도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네, 아주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배당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날 거의 전멸 수준으로 그냥 KO 당해갖고 뻗어 있더니만 오늘은 그냥 미쳐서 그냥 막 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일단 이 상승이 계속 연결될 것인지는 또 봐야 되겠죠. 네, 당분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나면은 일단 상승 포인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얘는 잘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내려갔다고 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다 올라갔고 네이처셀은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약간 오버 때리는 느낌도 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서 나쁠 게 전혀 없고요. 흐름도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 현황이 아침보다 많이 좋아졌겠죠? 네. 622개 상승에 256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보다 더 상승 종목이 늘어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239개 종목이 상승, 상한가 6개나 있습니다. 356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간 종목이 많이 해봤자 한 600여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 1800개 정도가 오늘, 1800개가 넘네요. 한 1900개 가량이 오늘 상승했다. 이야, 대단한 날입니다. 그죠? 네, 금투세 폐지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자익을 참 좋은 여행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여러 가지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네, 여행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섞여가지고 진행됩니다. 근데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있죠. 중소형주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이끌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간 것은 약간 공격적인 투자로 봐야 되는 건가 봐요. 네. 그 다음에 오늘 9% 이상 상승한 것은 무려 61개로 잡혀 있는데 ETF 제외가 나면 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50개면 무지막지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상승 포인트는 4%가 넘게 나옵니다. 4.3 정도 나와 있고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ST, 그 다음에 레몬, 이미지스 또 떨어진 것도 조금 있어요. 있는데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네, 하나, 둘, ETF 제외하면 둘, 셋, 넷, 5, 6개 정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무식한 하락은 아니니까 괜찮겠죠? 자, 하락률은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3, 1.5 그러면은 한 2.5 정도 플러스 2.5% 정도는 계좌 수익률이 나왔을 것 같다 판단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1.5% 정도 나왔어요. 아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네, 아침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어쨌든 네, 저는 그래도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내일 집계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대충 보니까 한 1.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나한테서 계좌가 조금 문제시 될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네요. 네, 오늘 저는 모두 투어도 있고 한데 네, 수익률, 이게 손실률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1.5% 정도 저는 잡힌 것 같아요.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기아, 레버리지 매수 있어요. 단기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시장을 2600포인트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기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매수가 다 들어왔고요. 매도는 거의 없어요. 현대 로템 쪽 매도가 좀 있죠. 방산주 쪽 오늘 분위기 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 그 다음에 EST, 뭐 이런 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쪽 위주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쳤는데, 1200억. 아까 14시경만 하더라도 10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매도를 일단 쳤다는 거죠. 계속 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방산주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도 좀 있고, 은행주도 매도가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쪽이고, 하이닉스 쪽 매수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하이닉스에 올려놓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죽여서 일단은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종목군들 코스닥 쪽으로 많이 샀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 들어있지 않네요. 네, 어디 있을까? 네, 팔았을까 샀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이나 수급을 좀 보시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네, 좀 매수 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일단 시장을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그런 순간으로 연결된다라면 아마 이제 대선 끝나고 FOMC 끝나고 나서가 될 것 같은데 그 흐름을 통해서 2600포인트 이상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2700을 궁극적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시장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6.5% 가려면 10% 정도 올라가야 돼. 65,000 가려면 10% 정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6,500포인트, 2,650까지 가려면 한 4%밖에 안 되잖아요. 3%? 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른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다른 종목을 누른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금융주 섹터가 되겠죠. 그쪽을 자꾸 누르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쪽을 누르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잠잠해지면 삼성전자를 올려주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맞춰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궁극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2750 갈 때, 네, 2750 정도 될 때 한 6, 7%좀 되잖아요. 이때 삼성전자는 아마도 이제 75,000원 정도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3배 정도 괴리율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풀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맞춰질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상승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는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지만 9시에 여러분들과 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무료 방송 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하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